네, 일단 후벼 파기로 들어가 볼까요? 반도체 얘기를 조금 깊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썬투자 송범선 실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돈 낭비라고 비판해온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을 시사했다.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법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 반도체를 지원하는 것 자체를 완전히 막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과거에 IRA 법,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 법안이라든가 이런 많은 법안들을 개정을 하면서도 사실 이제 실질적인 적용의 방식이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차이가 이제 진행하는 방식이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설명이 많이 되는 것이 이제 세율, 특히 이제 법인 세율하고 관세,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정부 보조금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거론되는데, 바이든 행정부 때 당시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이제 막 활발하게 되어서 이제 겨우 좀 숨통트나 했는데 오미크론 변종까지도 커지게 되고, 또 여기에 이제 많은 제조업종들이 사실은 셧다운을 진행하게 되고, 비트코인이라는, 즉 우리가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또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래픽카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반도체 수요가 당시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도 반면에 실질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럼 우리가 이 생산 역량을 갖추자. 그러니 오프쇼어링 되어 있던 기업들을 다시 온쇼어링을 하겠다. 다시 이제 국가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너에게 국책 사업 같은 거 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미국 기업들에게 압박을 놨던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로 이제 각국에 있는 반도체 수장들을 대상으로 이제 화상회의를 할 때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 와이퍼 들고 오면서, 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이게 와이퍼라는 건데 이걸 당장 미국에 납품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압박을 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우리도 더 늘리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 힘들었는데 미국이랑 같이 이제 좋은 시장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좋아. 그러면 이번에 보조금 줄게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정부가 항상 뭔가 약속을 한다면 뭔가 쿵쿵이가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도 사실은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제 목돈을 그냥 한 번에 대출금을 지원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채택한 방법이 뭐냐면은 착공 단계에 따라서 보조금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제 집을 이제 전세를 들어가려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에 받은 겁니다. 근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신용점수가 어떻게 되시네요? 이 정도의 금리를 해드릴게요 했는데, 이거를 지금 전세 어차피 1년 만기잖아요. 1년 만기로 되어 있으세요. 그러면은 1년 동안 12달 나눠서 드릴게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집에 살 사람은 당연히 이 돈이 있어야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공장을 짓는 사람도 당연히 이 보조금을 빨리 받아서 이거를 진행을 해야지 더 빨리 안정적으로 라인을 증설을 하고 장비를 매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착공 단계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착공도 지연되고, 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부가 바뀌게 되다 보니까 상무부가 또 바뀌었죠. 그러면서 그러면 이거 법안 자체가 우리가 했던 거 아니야. 우리 이전 정부에서 했던 건데 너희가 단계별로 안 지었잖아고 그냥 입을 싹 닫아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반도체 기업들, 특히 이제 바이든의 공약만 믿고 접근을 했던 많은 해외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걸 그러면 우리는 지금 빨리 반도체 수요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를 봤을 때 이제 첫 번째 카드는 일단 겁을 주는 겁니다. 관세 올리겠다. 너희 무조건 관세 다 올릴 거니까 절대 안 된다. 빨리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관세만큼 지금 또 반대로 이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법인 세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때 법인 세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죠. 실제로 이제 카멜라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보좌할 당시에 법인 세율을 무려 28%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까지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오래 영업할수록 사실은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죠. 이거를 이제 알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제시한 어떤 당근은 이제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계속 여기서 경쟁력 가지고 계속 성장 많이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 많이 팔수록 세금도 아끼고 다 너희 나라로 가져가지 않느냐, 이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일단 반도체법이 사실은 우리가 항상 보면은 미국의 정책들은 항상 늘 조삼모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지금 착공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2026년도에 상반기에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영업을 가동을 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적어도 법인 세율이 낮춰진다는 게 확정이 된다면 3년 정도는 또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쭉 들어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존에 약속된 보조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조건이 뭐가
있었죠. 바이든 정부 때.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더 많이 받고 네. 이제 약속을 했죠. 그래서 받기로 돼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47억 4,500만 달러 받기로 돼 있고 텍사스 테일러에다가 37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그쵸. 파운드리 공장 짓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대충 한 10%는 아닌데 하여튼 그 정도 되네요. 47억 달러? 네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인디애나주에다가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AI 지금- 메모리. 네. 네. 그리고 AI 메모리 칩으로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을 하면서 지금 4억 5,800만 달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SK하이닉스에 받는 돈의 한 10배 이상을 삼성전자가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 이제 HBM 쪽으로는 SK하이닉스가 잘하긴 하는데 전체적인 회사 규모라던가 뭐 1년의 총 예산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훨씬 크죠, 사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이제 SK하이닉스 HBM4를 나가고 이제 삼성전자 HBM4도 안 됐는데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전체적인 규모라던가 이런 것들 또 소부장 기업에 대한 지금 뭐 예산, 배분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에 따라서 보조금도 삼성전자가 10배 이상 많이 받게 된다라는 측면이죠. 자, 근데 이거를 지금 못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전액을 삭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직은 아직은 정해진 게 없지만 뭐 부분적으로 뭐 약간 절반을 주겠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협상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주기로 한 것은 좀 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사실 이렇게 뭐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말이 달라지면은 사실 뭐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미국과 뭔가에 대한 협상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신뢰가 깨져버리면 네. 그건 거래가 안 될 텐데. 사실 대통령 임기야 뭐 4년인데 또 뭐 연임을 한다 하더라도 8년인데 계속해서 대통령이 바뀌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 대통령의 약속을 그냥 바로 무시해버리는 이런 상황들은 이 글로벌 관계에서 굉장히 안 좋다고 보고 너무 있고요. 극단적인 네. 거죠. 그렇죠? 그럼 앞으로도 또 대통령은 또 몇 년 뒤에 바뀔 건데 그러면서 약속을 아예 안 하게 되는 아니면은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점점 제 생각에는 좀 미국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패권주의로 가고 있지만 종국에 가서는 또 고립되지 않을까. 네. 아무리 큰 미국이고 뭐 1등 국가고 하지만 전 세계 이 국가들의 좀 단합, 뭐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 유럽 연합으로 뭉쳐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견제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이 오래되다 보면 피곤해질 것 같아요. 예, 많은 국가들이. 그래서 유럽은 유럽 연합끼리 뭉치고 또 뭐 아시아는 또 아시아 태평양 연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씩 미국이 배제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미국도 그때 가서는 또 다른 흐름으로 좀 완화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뭐 투자를 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원래는 이제 440억 달러 가량 투자하기로 했는데 370억 달러로 텍사스 주로 좀 줄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점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해줄 건 해주고 좀 받을 거는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더 노력을 해봐서 좀 100% 받을 수 있도록 좀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내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수세기 동안 이어온 이 교역이라고 하는 부분의 틀을 다 뜯어고치겠다. 뭐 이거는 좀 과한 부분이죠. 뭐 그건 비상식이니까. 근데 요즘 하도 비상식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일단은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에 대한 변경. 요거를 조금 어떻게 손볼까? 거의 가능성?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제조업종 관련해서 지금 세율을 굉장히 많이 지금 고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런 이제 미국의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에서 디트로이트라는 이 도시가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과거에 공업도시. 그렇죠. 우리가 네. 기억하기엔 다 공업도시인데 지금은 자동차. 굉장히 슬럼화가 오래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내 역사에서도 가장 칩으로 치는 지역 중 하나가 디트로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산업기가 활성했을 때 이 자동차 제조업을 중점으로 해서 미국의 경제를 끌어올렸던 이 도시였는데
한순간 이 자동차 업체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슬럼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치안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어떤 사업 소득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이런 세금도 많이 줄게 나가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걸 이제 다시 가져오겠다는 신봉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제조업이라고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그 라인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많은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또 납세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력을 다시 이제 부흥시키겠다라는 논리가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미국조차도 지금 이미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은 사실은 오랫동안 이제 미국 내에서 터전을 잡고 있는 것도 맞지만 여기서 굳이 이 캐파를 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어차피 미국에서는 미국의 포드나 뭐 제너럴 모터스 이런 기업들이 다 타고 있다. 그러니 뭐 굳이 여기서는 우리는 자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해외 시장을 좀 더 개척해서 성장률을 높이겠다 이런 개념인 건데 마찬가지로 해외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내 점유율을 높인다는 개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입장 차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급 조건도 세율 부분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그냥 지원해주는 정책 지원금의 개념이 아니라 세율 자체를 많이 좁히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은 그러면 여기서 경쟁이 자유롭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정말 그 차가운 자본주의의 나라죠. 그렇다 네. 보니까 망하는 거에 책임도 너가 망해도 돼. 그런데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잘 되는 사람들은 더 잘 돼가기 위해서 부스팅을 하겠다. 그게 바로 세율에 대한 인하 부분이다라고 강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도체 보조금이 만약에 재협상에 물론 아직 그 가이드라인도 없고 보도된 바도 명확치 않기 때문에 근데 영향이 어떨 것인가? 뭐 이미 이렇게 의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줘서 많이 움츠러져 있는 것들인지 오늘 뉴욕 증시 아침에도 보니까 다우지수의 반등은 결국에는 내일 있을 이 보편적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결국엔 지나갈 거야 라고 하니까 반등을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반도체 관련 주식도 그럴지 아니면은 또 생각지 못한 뭔가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와당탕탕 거릴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이 이제 뭐 재협상하겠다 네. 반도체법, 칩스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지금 당장 뭐 악재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는 이미 작년에 그 해리스 대통령이 뭐 이기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니 하다가 해리스 트럼프 부통령. 예, 부통령. 부통령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미 다 결정이 났다. 결정이 났다라고 보고 심리적으로 그때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결정 나고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세 이런 것들이 나왔고 또 그리고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제 뭐 보조금 지급할 때 그때도 말이 많았거든요. 사실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과연 줄 것인가? 이미 그때도 심리적으로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라는 거는 그런 지금 뭐 당장 뭐 말이 나오는 것들 이전에 심리적으로 이미 다 예상이 됐던 부분들이 반영되는 거고 저는 뭐 이제 뭐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협상에 따라 다른 거고 앞으로의 일들이 또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 이런 것들에 좀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향후 주가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과 마찰이 있었고 중국과의 뭐 관세 전쟁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H20을 납품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엔비디아가 여기에 따른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을 것인가 뭐 이런 점들 좀 여러 가지 엔비디아의 캐파라던가 이런 점들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 반도체법보다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보조금이나 이거보다는 본업에 대한 속도가 뭐 그렇게 되면 다 이겨낼 수 있는 뭐 강한 힘이 될 건데. 자, 그러면 요 정도로 넘어가고 저가 HBM 시장은 호재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제 사실 지금 많은 이제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특히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도 그렇고 지금 디램 가격을 다 인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디램 SK 현물 가격이 그렇죠. 스물스물 오른다는 뭐 DXI, 디램 익스체인지 뭐 가격 동향 이런 것도 많이 뭐 얘기하죠. 여러 가지들이 이제 다 같이 이제 트렌드포스 제공한 자료들을 보시면은 뭐 사실 그동안 디램 가격이 이제 조정을 받았던 거는 이제 그래픽 카드에 대한 수요가 이제 2020년도, 21년도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이미 이제 그래픽 카드를 샀던 분들이 사실 이제 이거를 활용하는 게 당시에는 어떤 이제 뭐 암호화폐 채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받겠는 게 이제 AI 산업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면서 이게 이연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AI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반도체 수요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라고 예상을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저가 칩으로도 가능하다는 거를 이번에 이제 중국의 딥시크가 또 이거를 소개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이제 일시적으로 좀 충격이 크게 왔습니다. 그러면 디램 가격 자체가 중요한 거로 치면은 가격이 쌀수록 유리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덤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 이제 일제히 이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사실 업종 자체에 대한 문제들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에서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히토류라든가 이런 어떤 주요 광물 자원에 의해서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했을 때 여기에 대한 타격을 직접적으로 몸으로 맞으면서 그냥 버텨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지금 계속 이제 커지고 있고 심지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뭐 지금 히토류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협박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외교적 관계에서 굉장히 이런 것이 무역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싱크탱크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의 정부 주체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지만은 관세 부분에서 지금 마찰이 거의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수 타격이 더 커지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도 다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기업들이 지금 아니면 못 올린다는 심정으로 지금 올리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HBM이 저가 HBM이 과연 이게 경쟁력이 있겠냐? 경쟁력이 있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하퍼칩 이상에 있는 많은 제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입을 할 수 있을 때 기회는 굉장히 커지겠지만은 문제가 있다라면은 과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 가격 경쟁을 중국만큼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중국이 지금 아직까지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을 완전히 따라잡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반도체 굴기를 선언을 하고 있고 장비 단에서 기술 유출이나 이런 것, 기술 탈취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는 중국에다가 HBM3 이하에 있는 HBM3 이상에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수출하지 마 이렇게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의 기회라고 한다라면은 우선 이제 양 국가를 좋은 고객으로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으려면은 어느 한쪽을 명확하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이번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제 중국을 또 방문을 하면서 거기에는 많은 이제 얘기들을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중국에 이제 납품하고 있는 HBM 제품들이 좀 일부 있다 보니까 이 물량들을 놓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HBM 시장에 대해서 점유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조금 하위 단계의 제품을 납품한다 하더라도 조금 늦게 납품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봤을 때 결국은 HBM 시장 자체로만 봤을 때면은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중국의 이제 기술 유출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포지션도 상당히 저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만약 이제 이 두 개 기업 중에 어느 걸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저는 비중을 좀 차이를 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HBM 선도 시장이 좀 미국이 먼저 우선 가고 있으니까 네. 뭐 하이닉스 7, 뭐 삼성전자 뭐 3 이런 식으로 좀 배분을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의 추이를 이제 좀 잘 봐야 되는데 하여튼 중국의 딥시크라는 모델이 불러온 그 뭐 태풍급이라고 하면 태풍급이죠.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의 하이엔드 최고 사양의 그래픽 카드들을 조합한 그 칩셋을 써야지 AI가 구현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약간 밑으로 로우 사양들 그게 이제 또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 것으로 또 훈풍이 또 가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약한 거 보면은 그 얘기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사양 저가 HBM 말이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이 부각이 될 수 있나 그럼 삼성전자한테는 그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그죠? 네. 그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엔비디아가 원래 지금 최고로 좀 잘 되고 있는 거는 좀 내세우고 있는 것들 블랙웰이잖아요. 네네. 블랙웰이 지금 뭐 블랙웰 울트라까지 한다 그래가지고 최고 등급이고 뭐 모델이 종류가 많아요. 제가 그쵸. 알기로도 GB200이 얼마 전에 이제 나왔던 게 이제 뭐 이 그레이스 자꾸 용어를 이제 그레이스라고 하는 CPU 하나 그다음에 이제 블랙웰이라고 하는 GPU 2개 붙이고 HBM3 8단짜리를 4개 두르나? 그렇죠. 네. 4개인가요? 네, 둘러가지고 오 GB200을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 블랙웰이 있고 그리고 밑에 이제 H100 뭐 이렇게 있고 또 그 밑에 이제 중국에다가 납품하는 거. 네네. 중국에는 고급 반도체들은 납품하지 않고 이제 좀 다운그레이드한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들만 좀 미국 정부의 규제가 있으니까. 미국 정부의 그렇죠. 규제에 따라서 근데 이제 현재 이제 H800을 이제 납품하고 있는데 그 H800을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성공한 게 이제 딥시크죠. 그래서 아니 H100이나 뭐 블랙웰 이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걸 성공시켰지 해서 한 건데
딥시크를 만든 건데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고 지금도 뭐 사실 뭐 딥시크가 정보를 빼돌린다 이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앱스토어라든가 뭐 어플리케이션 이런 데서 자리를 잡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H800으로 만들었는데 그 H800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공급을 한다는 거죠. 반도체 HBM3로. 그래서 H800에 HBM3가 들어간다는 거고 그거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공급을 한다라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약간 말이 나왔던 거는 이제 뭐 H800도 저사양인데 또 안 좋은 거 H20이 있어요. 네, H20. 이거. 네,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중국과 미국에 좀 마찰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안 사겠다 뭐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이 만약 이거를 팔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기존에 이제 있는 것들로만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점들에 따른 갈등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막 중국에다 납품하기보다는 한번 엔비디아를 거쳐서 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이제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약간 난감한 상황이고 그래도 이제 HBM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전히 또 앞으로도 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현재로서 봐도 이제 SK하이닉스가 HBM 쪽에서는 1위고 네. 50% 시장이 50% 자랑하고 있고 그다음 삼성전자가 37% 그리고 마이크론이 13%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마이크론이 너무 고평가돼 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죠. 마이크론은 엄청나게 시총이라던가 뭐 130조, 140조 되는데 지금 SK하이닉스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뭐 그런 점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너무 상대적인 저평가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네. 어쨌든 이런 점들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여전히 마이크론 대비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또 앞으로의 기술력도 훨씬 뛰어나고 이런 점들에 대한 성장할 수 있는 주가도 탄력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는 그러면 이 전략들을 어떻게 우리 다뤘잖아요. 뭐 보조금에 대한 거, 반도체 뭐 하여튼 무역 협상에 있어서의 그런 주제 그리고 HBM 얘기까지 했는데 전략. 일단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오늘이 또 이제 공매도를 제기한 지 이제 이틀째 되는 날이기도 하고 네. 아직까지는 시장이 이제 뭐 공매도가 사실은 이제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기 때문에 비효율 공짜를 쓰는 건데 두려워할 공짜를 쓰는 것처럼 너무 패닉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는 또 오히려 또 선점을 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반도체주를 생각을 하고 접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쥐고 있는 포지션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시는 거는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오히려 현재 이 충격 여파가 뭐 관세 적용 이후에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관세까지 적용했는데 그럼 이제 당근 언제 줍니까? 이 네.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시기가 이제 4월 중에 한번 발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급한 마음으로 좀 덜컥 매수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 실장도 뭐 정리는 아까 대충 하셨는데 혹시 네. 뭐 기업 주모, 난 뭐 이런 파고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기업은 그래도 뭐 좋다라든지 뭐 이런 거 있나요? 저는 지금 삼성전자 정도면은 뭐 괜찮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받을 건 또 받아야 되고 이런 점들은 지금 글로벌 사회에서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잘 해낼 것이라 보고 있고요. HBM 쪽으로 사실 뭐 HBM4를 SK하이닉스 만들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HBM4까지는 못 가죠. 그렇지만 앞으로의 전체적인 이 돈이 많고 일단은 저는 그렇게 봐요. 기술력도 중요한데 삼성전자가 받을 돈도 많고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죠. 유보율이라던가 이런 점들이.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라던가 잡아 나간다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성장성은 돋보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공매도라던가 미국에 좀 안 좋았던 엔비디아의 급락 이런 것들로 삼성전자가 많이 조정받아서 다시 한번 58,000원 선이죠. 저는 6만 원 선 아래에서는 충분히 삼성전자가 가능성이 높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6만 원 선 아래에서는 삼성전자가 매수 관점으로 본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후벼 파기 반도체를 조금 후벼 파봤습니다. 뭐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대충 그래도 뭔가 좀 본 것 같긴 해요. 자, 썬투자 송범선 실장과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